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수원 삼성 대 전남 드래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원은 청주 원정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3위로 올라섰다. 개막 이후 4경기에서 2패를 당하는 등 강등된 팀으로서 좋지 못한 시즌 출발을 했는데 교체로 들어온 김현이 인저리 타임에 귀중한 결승골을 넣었다. 시즌 초반 퇴장이 잦았고 2선에서 해결하지 못하며 순위 경쟁에서 뒤처졌기에 매우 중요한 승점 3점이었고 이제 전남 상대로 연승을 노린다. 주중에 짧게 뛴 김현과 김주찬, 이종성 등이 이 경기에는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컵대회 포함 4연승에 성공하며 리그 2위로 뛰어올랐다. 지난 시즌 전반기에 부진하며 후반 승점 획득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은 승격을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지난 주말에는 김종민의 골로 부산을 잡았는데 타이트한 일정 속에 발디비아를 벤치에서 기용하는 등 로테이션을 돌렸기에 더 의미 있는 결과다. 수원의 승리를 본다. 전남은 고태원과 유지아, 김혜성이 수비 라인을 잘 지켜내고 있고 조지훈의 수비적 헌신도 빼어나다. 그러나 뮬리치와 김현, 김주찬 등 다른 개성의 공격수들이 경기 내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고 이종성의 중원 지원이 있을 수원 상대로 원정에서 고전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충북 청주FC 대 김포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주는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수원에 패했다. 유료 관중이 10,000명 이상 찾아온 경기였고 선수들이 밀리지 않고 경기를 소화했지만 종료 직전 결승골 허용이 아쉬웠다. 그래도 베테랑 미드필더인 김선민과 장혁진이 중원에서 상대에게 볼 점유율을 내주지 않았고 오두와 윤민호 등이 경기 내내 위협적인 전방 움직임을 가져갔다. 최윤겸 감독의 축구가 서서히 드러나는 점도 팀에는 큰 힘이다. 김포는 이랜드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냈다.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낸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출발이 좋지 않다. 그러나 홈구장 보수 문제로 인해 원정 연전을 소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 시즌 리그의 최고의 공격수인 루이스는 이랜드 원정골을 비롯해 위력적인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고 박경록과 김현훈이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이다. 청주의 승리를 본다. 김포는 장윤호와 최재훈 등이 중원에 나서는데 지난 시즌 파블로가 보여주던 경기력과는 차이가 있다. 김선민의 가세로 인해 중원이 더 탄력을 받은 데다 홈 경기에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오두의 저돌적인 문전 침투가 있을 청주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성남FC 대 서울 이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남은 아산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근 두 경기 연속 패하지 않았다. 최철우 대행이 팀을 지휘하고 있는데 이기영 감독이 있을 때보다 나아진 경기력을 보였다. 알리바예프와 가브리엘, 아세베도 등 외인 선수들을 잘 활용하고 있고 한석종의 중원 존재감도 나아졌다. 수비는 탄탄하기에 공격진이 해결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랜드는 김포와 비기고 원정에 나선다. 변경준의 선제골이 나오며 승리를 가져가나 했지만 루이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김호규와 신세계, 이인재 등 수비 라인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갔지만 상대 키퍼의 골킥 이후 떨어진 볼을 클리어링하지 못했다. 공수의 연결골이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오스마르의 기동력이 떨어진 것이 아쉽다. 그래도 이코바와 박정인, 이동률 등이 나서는 공격진은 위협적인 장면을 잘 만들고 있다. 성남의 승리를 본다. 이랜드는 김호규와 오스마르 등 최후방 수비를 책임지는 중앙 수비가 상대 공격수의 빠른 침투에 고전 중이다. 가브리엘이 강점인 문전 돌파로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성남이 홈에서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다. 박지원의 골 결정력도 빼어난 성남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FC 안양 대 부천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양은 지난 주말 인저리 타임 골로 승리했다. 야구와 달레이를 투톱으로 내보내 공격적으로 경기 내내 나섰지만
상대의 템백에 고전했는데 후반 97분 결승골이 터졌다. 지난해에 비해 전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들었지만 유병훈 감독이 겨우내 팀을 잘 만든 모습이다. 이태희와 김동진 등 리그의 최고의 윙백 조합도 있고 마테우스는 언제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부천은 부산과 경남을 연파하고 꿀맛 같은 휴식을 취했다. 시즌 출발이 다소 부진했지만 이제 상위권 경쟁을 시작했다. 카즈와 최재영 등이 나서는 중원이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공격 전개도 책임졌고 루페타는 상대 수비에 확실하게 부담을 주는 선수다. 안재준과 황재환 등 측면 돌파에 능한 선수들도 있다. 접전을 본다. 안양의 시즌 초반 페이스가 대단하긴 하지만 부천은 닐손 주니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할 수 있고 카즈가 점유율 경합을 밀리지 않을 수 있다. 안양 역시 루페타와 바산이 안재준 스리톱을 앞세워 역습에 임할 원정팀에 대비한 수비적 움직임이 필요하기에 의외로 다소 지루한 경기가 될 수 있다. 금일 5번째 경기 안산 그리너스 대 충남 아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산은 안양 원정에서 90분 내내 실점하지 않으며 승점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종료 직전 결승골을 허용하며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김영남과 정용희 등 최종 수비 외에도 최한솔이 중원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경기를 잘 풀어갔는데 막판 집중력이 다소 아쉬웠다. 아산은 성남과 비기며 상위권 순위를 유지했다. 경기 내내 공격적인 운영으로 성남을 몰아쳤는데 후반 막판 동점골 허용이 아쉬웠다. 그래도 김현석 감독의 첫 시즌 기대 이상의 초반을 보내고 있다. 이항민과 강민규 등 기존 핵심 자원들이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 황기욱이 가세한 중원의 안정감도 있다. 주닝요와 안데르송 등 브라질 출신 선수들이 골만 원활하게 넣어준다면 승격에도 도전할 페이스다. 아산의 승리를 본다. 안산의 홈이지만 안산은 스쿼드적으로 타 팀에 비해 아쉽다. 강수일과 노경호 등 베테랑 공격수들에게 기대를 걸겠지만 황기욱이 버티는 원정팀 수비를 넘기 어렵고 공격 전개에 능한 중앙 미드필더가 없다. 주닝요와 강민규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아산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천안시티 FC 대 부산 아이파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안은 경남전을 주도했지만 승점 3점 추가에 실패했다. 선제골과 추가골을 허용했지만 못다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었는데 막판 결승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지난 시즌에 비해 확실하게 달라진 경기력으로 안정적인 중위권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광진을 중심으로 한 중원도 안정적이고 파울리뉴와 에리키 등이 못다를 잘 지원 중이다. 부산은 전남전에서 경기를 90분 동안 지배했지만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패신과 라마스, 로페즈 등 브라질리안 트리오가 모두 나온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상대의 템백 수비를 넘지 못했다. 때문에 순위 싸움에서 주춤했고 이 경기 승리가 필요하다. 최건주와 성호영 등 빠른 발을 가진 측면 자원들이 브라질 트리오와 함께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부산의 승리를 본다. 천안은 못다와 파울리뉴 투톱이 위력적이고 홈에 이점이 있다. 그러나 측면 수비가 다소 불안한 건 사실이다. 패신과 로페즈가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을 주도할 수 있고 임민혁이 중원 우위를 가져갈 부산이 원정에서 중요한 승점 3점을 챙길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